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첩첩을 훔치고 난리가 난 종실의 자손들, 죽은 아우의 첩과 간통을 한 거평군 이숙의 이야기입니다. 남원과 간통을 한 매화는 미모와 재주가 출중한 궁녀였는데 그런 그녀는 수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왕조차도 종친 어른의 여자를 후궁으로 받아들였으니 누군들 그러지 않겠냐며 탄식을 했습니다. 종친 어른은 바로 효령대군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종의 할아버지 효령대군의 후처를 취한 것이라 대가는 그러니 종실에 어느 누가 여자 문제로 처벌을 받냐고 탄식을 했습니다. 거평군 이숙은 정종의 손자인데 활을 잘 쏘았고 힘이 강해 120근이나 되는 강궁을 다룰 줄 알아 군대를 지휘하는 대장으로 살았으며 남이의 옥사로 인해 공신으로 책봉된 인물입니다. 사원부 보고에 따르면 거평군 이숙이 죽은 동생의 첩 옥진을 취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난해 그 여자를 관비로 속하게 하라 명을 내렸지만 어명을 받지 않고 이숙의 농장에서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종실록 10권 성종 2년 5월 24일 병신 세 번째 기사 1471년명 성화 7년 사원부에서 이숙을 잡아 논죄할 것을 청하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이숙은 세가의 아들로서 죽은 아우의 아들이 있는 첩을 간통하였으니 행실이 금수와 같고 풍속을 오염시켰습니다. 전지를 받들어 나치하게 되자 즉시 첩을 데리고 도망하여 숨었으니 그 국법을 가볍게 보고 업신 여긴 것이 막심합니다. 청컨대 경애로 하여금 찾아서 잡게 하되 알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는 사유전을 가리지 말고 제서유율로 논죄하고 능히 잡아서 고한 자는 논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간들은 그녀의 죄가 깊어 왕의 명을 따르지 않으니 이제 차명에 처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으나 왕은 한동안 침묵하고 있었고 다음 날도 대간들은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 왕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성종은 우선 모든 종친들을 대궐에 불러들이고 거평군 이숙의 문제를 의논했는데 종친들은 이숙은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생첩을 취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사원부를 비롯한 대간들은 옥진이 기첩이라 하나 엄연히 아우의 사랑을 받은 여자이고 형제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것은 금수와 같은 행동이라며 연일 상소를 올리며 왕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대간들이 왕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며 그들 탄핵을 물리치고 한동안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성종은 대간들 요구를 들어주면 다른 것을 요구하는 그들 습성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버티기를 계속했는데 왕 뒤에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정의왕후 윤씨였습니다. 거평군은 왕실 사람이면서도 공신인자로 사사롭게 첩을 취했다는 이유로 왕은 그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선의 관습법으로는 첩으로 철을 삼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첩을 갖는 것이 불법이며 사대부들은 천민인 여인을 처로 삼으면 신분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래서 첩은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대부들이 하룻밤 욕정을 풀기 위해 나는 천민과의 사랑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거사인 셈이었습니다. 조선은 처첩제도를 사회학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왕실에서는 왕 이외에 종친들도 예외로 두고 첩을 들이고 자연스럽게 버리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종친들은 기생첩을 들이고 버리는 일이 다반사고 기첩은 길거리의 핀꽃으로 누가 먼저 꺾고 시들면 버리는 존재로 인식해서 정조관념을 그들에게 묻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이지만 한 여자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첩을 공유한 일도 실록에는 비일비재한데 태종 12년 12월 아비의 첩을 가늠한 자를 처결해달라는 여인의 상소가 사원부에 도착했습니다. 태종실록 24권 태종 12년 12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1412년명 명락 10년 박저생의 부자의 간임 사건에 대한 판결 문제를 의논하다. 정해년 2월에 이르러 사원부 사간원 형조에서 아뢰었다. 신등이 박저생의 옥사를 상곡하오니 박저생이 처음에 파독을 첩으로 삼았으나 그 아비 박침이 중간에 범간하였고 박침이 죽자 박저생이 다시 첩으로 삼았으니 부자가 공간한 정상이 명백합니다. 곽시로 말하면 규문을 취한 것을 양설함으로써 그 남편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였고 파독으로 말하면 아비와 아들의 첩이 되기를 달게 여겨 거부하지 않았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일리 율에 의하여 논죄하소서. 명하여 각각 한 등을 감하여 박저생은 장 100대에 유 3000리를 곽씨는 장 90대에도 2년 반을 파독은 장 100대의 여죄는 수속하게 하였다. 이에 박저생의 아들이 격고하여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비록 스스로 밝힐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 번 대유를 거쳤으니 죄를 면할 만합니다. 함으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었다. 의정부 6조에서 아래였다. 아니라건대 조부의 첩을 가늠하면 참한다 하였으니 박저생의 죄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야 하며 인륜의 대변을 용서함은 옳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 계집종비는 본시 박저생의 첩인데 그 아비가 간음을 행했으나 이 계집종이 실제로 고하지 아니하였다. 그 아비가 죽은 뒤에 박저생이 채간하였어도 아비의 연고 때문에 그 아들을 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직접 아비의 첩을 간음한 것으로 여겨 참함은 그것이 죄가 의심나거든 오직 가볍게 벌을 주라는 뜻에 있어 어떻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또 삼성의 장관을 불러 말하였다. 박저생의 죄는 진실로 죽여야 마땅하나 자복한 공초를 받지 않고 법에 처치함은 혐의됨이 없겠는가? 형조 판서 김희선이 아뢰었다. 사정이 명백하여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박저생으로 말하면 이미 유리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 있으니 어찌 기꺼이 스스로 결조를 바치겠습니까? 원컨대 율에 의하여 논주하소서. 박저생의 아우박강생 박신생이 의정부에 투첩하여 삼성에서 형의 죄를 오결했다고 호소하니 삼성에서는 박강생 등이 말을 꾸며 망령되게 고하여 해당 관서를 능욕하였다 하여 아전을 보내어 두 사람과 곽씨의 집을 수직하게 하였다. 임금이 삼성 장모를 불러 묻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곽씨가 지아비의 죄악을 드러냈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위자를 해하고자 하다가 결국은 남편의 죄악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곽씨는 본시 의자를 죄주고자 하였을 뿐이여 처음부터 남편의 죄악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다. 하고 박강생과 박신생의 죄는 어떤가? 하니 대답했다. 박저생의 죄를 국문한 지 수년이 되었는데 박강생 등은 그간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제 결단을 내리자 오결이라 칭하니 어찌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이 앞서는 형의 죄가 미결 중이라 늦으러뜨려도 좋았지만 지금은 사죄에 처했으니 형제의 정으로서 어찌 일의 시비를 헤아린 뒤에 변명하겠는가. 이제 모두 석방하게 하라. 이윽고 박저생이 옥중으로부터 도피하여 이름을 바꾸어 생원박이라 하고 밀양군에 이르러 또다시 전 언양 간무 장열애와 재산을 다투었다. 지고사 우근이 발각하고 힐문하니 박저생이 스스로 말하였다. 거년 가을에 도피하였을 때 형조에서 호 240피를 징수하였으니 내 사자는 이미 속되었다. 관찰사가 체포하여 아뢰니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박저생은 그저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름을 바꾸어서 이익을 다투었으니 율에 의하여 시행하되 모분해란의 죄로 바르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박저생이 또다시 옥중에서 도피하였는데 유지를 거쳐서 나왔다. 유사에서 또 취재하고자 하였으나 유지를 거쳤으므로 대벽을 면하고 울주에 부처되었다. 또 김화연에 도망하여 숨었다가 그 현 사람과 밭을 다투어 불의를 자행하였다. 그 현 사람의 아내가 달려가 헌사에 고함해 이문하여 구집하니 박저생이 자살하였다. 사헌부 장령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아들이 먼저 그 여인을 첩으로 삼고 있었는데 아비가 아들의 첩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사헌부에서는 토론이 벌어졌고 변론은 죽은 자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여 아들과 부자 사이에 낀 여인을 모두 죄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전례로 보아 왕실 종친들 사이에서도 형제간의 첩을 함께 공유한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과 같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왕실에서는 종친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선 것입니다. 대간들의 상소가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자기 직책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성종 시절 유난히 종친들의 잘못을 진언하는 3사 대간들의 상소가 줄을 이었고 이에 왕 역시 굴하지 않고 그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첩첩을 훔치고 난리가 난 종실의 자손들, 죽은 아우의 첩과 간통을 한 거평군 이숙의 이야기였습니다.